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현대로템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보합권 수준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고, 주가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모두 달려있는 십자형 도지 캔들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윗꼬리도 달려있고 아랫꼬리 또한 같이 달려있는 이런 십자형 도지 캔들은요, 위에서 나오는 매도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밑에서 들어오는 매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정확하게 5대5, 딱 반반의 비율이고, 이런 도지 캔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매수 심리가 좋고 매수세가 좋으면 주가는 반등. 근데 반대로 주가가 어쨌든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매도 욕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중에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이 변곡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주분들한테 이런 내용들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중요한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배경 진짜 너무나 많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가파른 실적에 대한 성장세. 작년 같은 경우는 역대급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만 1조 원이 넘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K2 전차를 앞세워서 중동 시장도 공략을 하겠다. 이런저런 호재 내용들이 겹치면서 다수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 이틀 동안 지금 주가가 지난주에만 30% 정도 올라갔어요. 자, 시가총액이 8조 원이 넘어가는 종목이 이틀 동안 거의 상한가를 쳤다.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인 거죠. 그리고 이틀 동안 들어왔던 수급. 자, 이거는 매매 동향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물량을 담았던 주체 누굽니까 여러분들? 외국인이랑 기관이에요. 외국인이랑 기관의 공격적인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만 봐도 현대로템의 매수 주체는 바로 이 메이저들이다. 근데 얘네가 오늘은 소폭 순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담았던 물량들을 엄청나게 빠르게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눈치를 살살 보면서 어느 정도의 눌림목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수급이 잡히면 어쨌든 외국인이라고 다 같은 외국인이 아니고, 기관이라고 다 같은 기관이 아니죠. 어떤 증권사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으면 또 다른 증권사에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수량이 굉장히 적게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만 봐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구는 지금 물량을 팔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어떠한 증권사, 다른 주체는 지금 매집을 하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생겨요? 하방 경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쉽게 빠질 만한 자리에서도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대로템이 만약에 더 올라갈 거면 차라리 그냥 내려왔다가 눌림목 나오고 다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매매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우는 게 좋냐면, 어쨌든 주된 상승 배경, 상승 재료는 기본적으로 실적이에요. 자, 그러면 실적이랑 주가는 결국에는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바닥이 있다? 말이 안 됩니다. 나중에 알아서 이런 종목들은 다 올라가요. 근데 현대로템은 이미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고, 실적이 올라가는 만큼 주가 또한 같이 올라가는 굉장히 정석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료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변곡점 만들었다고 했죠. 여기서 약간의 눌림이 안 나오고 일단은 최고치, 흔히 피크라고 하죠. 주가의 단기 고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때, 이거는 분명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구간이 오게 되고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매도 대응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주가가 피크를 찍으러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약간의 눌림이 나온다. 얼마까지? 5일선까지. 지금 여기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분홍 색깔 선이 5일선입니다. 이 선을 터치하는 자리,
뭐 대략적으로 72,500원. 지난주 금요일에 만들었던 캔들의 시가, 그리고 그 전날 캔들의 종가, 그냥 이 정도 사이에서 눌림 나올 거예요. 뭐 범위로 보면은 72,000원부터 73,000원, 이 정도가 딱 되겠네요. 조정을 받게 되면 이 밑에서 눌림목 타점을 잡고, 조정을 안 주고 바로 간다 생각을 해보면 최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올 때 그 전에 매도만 잘하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 방향성은 지금으로선 우리가 100%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죠.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내려간다. 자, 우리가 하나의 방향만 생각하고 있으면 올라간다고 예상을 했는데 내려가. 그러면 내려가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올라가 봐요. 내가 정확한 매수 타점도 못 잡았을 거고 이에 맞는 대응도 안 되겠죠. 주식은요, 내가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현대로템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방향성이 중요했는데 상방으로 틀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앞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방향성을 확인하고 나서 영상을 찍었었죠. 실제로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찍었던 영상이 전부 남아요. 제가 정확하게 한 달 전에 1월 3일자에 찍었던 현대로템 영상인데요. 자막을 켜놓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어제처럼 방향을 틀었잖아요. 이제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또 급하게 추격 매수하고 부랴부랴 들어갈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타점이에요. 우리가 올라갈 때만 매수하는 습관을 버리고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좋은 자리를 주면 그때 매수에 들어가는 습관도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들이셔야 돼요. 자, 이때는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방향성이 안 나왔어요. 왜? 그냥 횡보했으니까. 내려갈지 올라갈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방향이 한번 상방으로 갔죠. 그러면 이제는 올라갈 준비가 끝났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구간에 따라 들어갈 게 아니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실제로 제가 이날 방송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1월 3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요 동그라미 구간. 이때 제가 찍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세력의 매수 신호가 한 번, 세력의 매수 신호가 총 2번 나왔죠. 항상 매집이 시작되고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이 매수 신호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뭐 약간의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매수 신호가 있으면 반대로 뭐도 있을까요? 매도 신호 또한 있겠죠. 근데 매도 신호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만 잘 챙겨보셔도 지금이 매도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매수하는 자리인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우리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텐 단순하게 그냥 방송에서 자, 사라 팔아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수 매도 신호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세력 타점이 나왔을 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매도 타점이죠. 주가가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만약에 주가의 방향이 상방이 아닌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간다. 그러면 조정 구간에 눌림목 타점 나왔을 땐 매수 문자 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때그때 이 중요한 세력 타점이 나왔을 때 문자 챙겨 드릴 거니까, 자, 위에 바로 보이는 제 개인 번호 7775번에 8354 제 연락처입니다. 이쪽으로 현대로템이라고 종목명 꼭 남겨주시고요. 이 세력 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매매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예시 하나 좀 보여드리고 오늘 현대로템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릴 땐 차트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문자, 그 다음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사실 이제 뭐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네이버에만 검색을 해도 5분이면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는 거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내가 팔고 나올지 이 타이밍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갈 때까지 종목에 대해서 좋은 이슈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결국에 이 종목으로 수익을 못 본 건 타이밍을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아이테오젠이 바닥에 5만원대부터 45만원까지 주가가 무려 9배가 올랐어요. 9배가. 근데 9배가 올라가는 동안에 맨날 같이 그냥 급등만 했나요? 아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을 충분히 주면서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노려야 될 자리는 조정을 주는 자리, 그 다음 또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은 위에선 팔고 나오고 또 내려오면은 밑에서는 물량을 담고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놓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이테오젠 작년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흐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아이테오젠이 2023년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죠. 밑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때 나왔던 노란 색깔 화살표 한번 보실래요?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밑에서 올라간 거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엄청난 급등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들어가는 구간은 이렇게 급등하는 자리예요. 근데 차트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밑에서는 매수하고 위에서는 매도하고, 이게 기본적인 대응이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 고점 찍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조정을 받죠. 근데 이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타이밍에 또 한 번 뭐가 나와요? 노란 색깔 화살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 또 급등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팔고 밑에서는 사고 또 위에서 팔고, 그 다음 밑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요. 이렇게 얼마까지 올라가요? 4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45만원 딱 가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매도 신호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뭐가 나왔어요?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니까 주가가 우상향을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력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하면은 그래도 혼자 매매하는 것보단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내용들을 방송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력 타점을 신청하시면 먼저 문자를 보내드려요. 이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도 저는 작년 1월쯤에 매매를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발송할 때 쓰고 있는 문자바다 사이트고 전송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참고로 이 화면은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다 실제로 움직이는 인터넷이고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문자바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로 제가 쓰는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 보냈던 문자 전송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면 발송일자가 언제였어요? 1월 30일 12시 35분이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가 1월 30일자에 아이테오젠 매수가 82,000원 이하, 목표가는 30만원 잡아드렸죠. 그리고 간단하게 밑에는 추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이제 한 500분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이 받아가셨고, 실제로 1월 30일 같은 경우는 차트에는 언제였냐면 1월 30일이면 이쯤이네요 여러분들. 이때 1월 30일자 보시면 지금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세력 타점이 얼마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88,800원에 나왔습니다. 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요. 이때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우상향을 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위에서도 제가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었고요. 자, 이렇게 종목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매수 문자와 매도 문자를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7775번에 8354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만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돼요. 근데 뭐 제가 이런 문자를 보내는 대가로 여러분들한테 뭐 금전적인 걸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요구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수고스럽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저장해서 그 종목의 타점이 나오면 문자를 보내드리잖아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영상 잘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타점 보내주세요 라는 의미로 구독이랑 좋아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텐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고,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을 클 수 있게끔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뭐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속는 셈 치고 보내는 문자 한 통에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타점을 받고 이로 인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또 우리 수익을 보신 분들께서 댓글로 수익 잘 봤다고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했던 종목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자, 위에 7775번에 8354 번호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면 그 종목명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골치아파 봤던 다른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명을 남겨주셔도 되니까 이번에 세력 타점 꼭 신청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현대로템으로 넘어와서 방금 이제 이 매수 화살표와 매도 화살표에 대해서 지속적인 설명을 드렸었죠.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그냥 주가는 무조건 우상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파란 색깔 매도 화살표가 아직까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만들었을 때도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그 말은 즉슨 결국에는 세력들의 물량이 확실하게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가 안 나왔다. 근데 이제 중간에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기고 어떤 흐름이 나올지 우리가 100% 때려 맞출 수가 없으니까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혹시 이제 아직까지 저한테 문자 안 남기셨으면 7775번에 8354 번호 꼭 현대로템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2시 한 30분부터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분 정도 찍으니까 주가에 좀 변곡점이 나왔어요. 이제 갑자기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데 오늘 만들었었던 저점 자리가 78,300원이거든요. 우선 이 자리 좀 지켜주게 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변동성 자체가 사실은 그냥 이 코스피 시장 움직임 있죠. 이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코스피의 분봉으로 봤을 때 밀렸다가 반등하고 지금 또 밀리고 있죠. 얘도 지금 여기 밑에서 반등 나오면 현대로템도 자연스레 수급 들어올 거고 그게 아니면 약간의 약세를 보일 건데 큰 추세에는 전혀 영향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의 큰 방향성은 변동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종가 마감하고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나서 또 한번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내일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